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7일 월요일, 오늘이 한 뉴스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고용 덕분에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를 인상해 올 연말에는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 2.6%의 물가와 4%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연준은 3월부터 올 한 해 당초보다 한 번 더 늘어난 5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우선 7%까지 급등한 소비자 물가를 팬데믹 직전의 3.9%로 떨어뜨리고 올 연말에는 2.6%로 추가 하락시켜 올 경제 성장률을 4%까지 올릴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오미크론을 일축하고 호성적을 보임에 따라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3월부터 40년 만에 7% 물가 급등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해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건전 성장 등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포스트 팬데믹 경제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 알약의 처방 권한이 의사에게만 있어 미국의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는 복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알약 치료제인 머크앤컴퍼니의 몰루피라비르와의 파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해서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자와 무보험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조지아주 미드웨이 약사 피트네이글은 알약 수요가 많지만 대부분 유색인종인 무보험자 환자는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갈 수가 없어 약을 공급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현행법은 팬데믹 기간에 약사도 백신 접종과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투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지만 항바이러스제 알약 처방은 금하고 있습니다. 약사와 여러 약국단체는 약사가 항바이러스 알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FDA 등 관련 정부기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2차 4자 TV토론이 오는 11일 열립니다. 지난 3일 1차 토론이 개최된 데 이어 8일 만인데요. 당초 오는 8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추진되던 2차 4자 토론회가 실무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편향성 반발 및 윤 후보의 건강을 문제로 불발된 뒤 우여곡절 끝에 날짜 조정을 거쳐 재성사된 것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1일 종합편성 채널 4개사 MBN, JTBC, 채널A, TV조선과 보도전문 채널 연합뉴스TV, 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간은 11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번 토론은 종편 4개사와 보도전문 채널 2개사에 동시 생중계됩니다. 사회자는 한국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하고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일 발표된 6개의 여론조사 중 5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4일에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윤 후보가 44.6%, 이 후보가 38.4%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이내입니다. 한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레이스가 시작된 5일부터 사흘 연속 메달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은 쇼트트랙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내심 금메달 2개까지 바라봤지만 개최국 중국의 유리한 판정 논란 속에 빈손으로 돌아와 충격이 큽니다. 한국은 7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과 이준서가 모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탈락했습니다. 준결승 1조에서 경기한 황대헌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중국의 런쭈웨이와 리원룽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레인 변경을 늦게 했다는 판정으로 실격됐습니다. 2조의 이준서는 2위로 들어왔으나 역시 경기 도중 서왕류와 접촉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1, 2조의 황대헌과 이준서가 2위 안에 들고도 탈락한 대신 3위였던 리원룽, 우다징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여자 500m에 출전한 최민정은 준결승 경기 도중 넘어져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5일 혼성 계주 준결승의 탈락에 이어 7일인 어제까지 쇼트트랙 3개 종목에서 모두 결승 진출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9일 남자 1500m 결승에서 첫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 풍경을 생중계하던 한 네덜란드의 기자가 현지 보안요원에게 촬영을 저지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네덜란드 공영방송사 NOS의 중화권 특파원 세르드 덴다스 기자가 중국 길거리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보안요원에게 저지당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른 남성이 난입하더니 중국어로 소리를 지르며 기자를 끌어냈습니다. 덴다스 기자는 요원에게 떠밀리면서도 생중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화면에서 사라지면서 중계가 중단됐습니다. 그는 올림픽 개회식 당일 베이징 국가체육장 외부에서 생중계 리포트를 시작하자마자 이와 같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OS는 트위터에서 특파원 덴다스 기자는 보안요원 때문에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며 안타깝게도 이것은 중국에 있는 언론인들에게 점점 더 일상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선수들에 대한 학대가 2022년 동계올림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참가한 국제 선수들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공격, 억압,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 등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단에게 개인 휴대폰 사용 자제까지 권고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7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